평생을 시장에서 고생하며 키운 딸의 결혼식. 화려한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맞냐고. 신랑의 고함이 울려 퍼지고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얀 드레스가 갈기갈기 찢겨나갔죠. 하객들의 탄식 속에서 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여는 순간 피로 연장의 모든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돈만 모은 줄 알았지?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70살이 된 어머니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집을 나섰죠.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발걸음은 늘 익숙했습니다. 좌판을 펴고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면 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는 늘 웃으며 손님을 맞았지만 속으로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일념이 있었으니까요. 딸은 어머니의 그 모든 수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좌판 앞에 앉아 있었죠. 딸은 어머니 곁에 쪼그려 앉아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에 참 반듯하게 크네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사를 했고 모은 돈을 딸에게 건넸죠. 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결국 반듯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 딸은 30대가 되었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통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우리 딸 이제 시집 간다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축하한다며 덕담을 건넸죠. 이제 걱정 놓으시겠네요.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런 질문이 오갈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신랑 집안이 제법 부유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딸은 엄마 괜찮아. 신랑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하고 안심시켰지만 어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시장 생활을 하며 세상 사람들의 온갖 시선을 견뎌온 어머니였습니다. 시장 상인을 낮춰보는 사람들의 말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시장 바닥 사람들은 원래 그렇지 뭐 같은 말들이 귀에 박히도록 들려왔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분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딸을 잘 키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제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신랑 집안 사람들이 시장 상인 출신인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단을 챙기고 예복을 맞추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는 일이 이어졌죠.
어머니는 딸과 함께 웨딩홀을 보러 다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이 깔린 홀을 보며 어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다니 평생 시장 좌판에서만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그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으로 감정을 숨겼어요. 괜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시장 친구들은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 하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 집안 사람들이 우릴 무시하면 어쩌지? 내가 시장 상인이라는 게 딸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된 거야. 나는 그냥 웃으면서 결혼식 잘 치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평생 앞치마만 두르고 살던 어머니에게 정장은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어머니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와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멋지다. 어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죠. 너도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딸은 누군가의 아내가 될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흰 장미로 장식된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은 앞쪽 좌석에 자리를 잡았고 신부 측은 뒤쪽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과 시장 사람들 사이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들은 화려한 한복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어머니는 자신의 옷매를 만지작거리며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런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우리 딸 결혼식이야. 당당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 앉았죠.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어요. 신랑이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신부가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딸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는 딸의 팔을 꼭 잡으며 걸었습니다. 평생을 위해 살아온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단상까지 걸어가는 동안 어머니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넸죠.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랑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고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하객들은 조용히 예식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귀에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신랑 측 좌석 어딘가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신부 집안이 시장 상인이라던데? 그러게.
예단도 별로라더라. 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결혼식장에서 그런 말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신랑 측 좌석을 훑어봤습니다. 중년 여자 몇 명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뼈가 아팠어요. 속삭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 얼마나 벌겠어.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다르지. 그래도 신랑이 마음에 들었나 봐. 뭐 사랑이 중요하긴 하지. 비꼬는 듯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시장 바닥 사람이라고, 돈 없다고, 교양 없다고 손가락질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 딸까지 함께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앞을 응시했습니다. 딸은 예식을 진행하며 가끔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행복과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신랑 측 친척들의 말이 들려왔죠. 예물도 별로더라. 시계 하나 달랑 준 게 다래. 뭐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어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모은 돈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평가받다니 억울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이 행복한 날이니까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기로 했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단상에 올라 함께 사진을 찍었죠. 신랑의 부모는 단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진사가 자, 웃으세요. 하고 외쳤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만 걸렸어요. 신랑의 어머니는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같은 위치에 서는 것조차 불편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어머니는 그 시선을 느끼며 더욱 작아졌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경멸은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넓은 홀에 테이블이 가득 차 있었고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친구들과 함께 한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놓으시겠네요.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신부 측 하객들 봐. 다 시장 사람들이네. 그러게. 옷차림부터가 다르잖아.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신랑과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딸의 표정에서 불안을 읽어냈어요. 신랑 측 테이블에서는 박수와 축하가 쏟아졌지만 신부 측 테이블에서는 조용한 격려만 오갔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행복해야 해. 알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걱정 마. 하지만 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피로연이 무르익어 가던 중 어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신랑 측 친척 몇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무심코 그쪽을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네. 그러게. 우리 조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아왔지만 딸의 결혼식에서까지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시장에서 살며 온갖 모욕을 참아왔지만 오늘처럼 무력한 적은 없었죠. 딸의 결혼식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피로 연장으로 향했어요. 괜찮아. 오늘만 지나가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피로 연장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신랑은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신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로 돌아가 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딸을 지켜온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딸이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자신이 나서서 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랑 측 테이블에서는 술이 계속 돌았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죠. 자, 우리 아들 결혼했으니 축배 들어야지. 친척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랑도 잔을 들어 술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잔이 계속 비워졌고 신랑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죠. 신부는 신랑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술 조금만 마셔요. 하지만 신랑은 신부의 손을 뿌리치듯 흔들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늘 같은 날 취해도 돼. 신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신랑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랑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신랑이었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신랑은 잔을 내려놓고 신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신부는 신랑의 기분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 친척들은 계속 떠들고 웃었지만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공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신랑을 바라봤죠. 신랑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신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신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신랑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왜 그래요? 신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랑은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랑에게 쏠렸습니다. 피로 연장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신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런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거냐? 신랑의 목소리는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신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신랑을 쳐다봤죠. 무슨 소리예요? 신부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신랑은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장사나 하는 집안이란 말이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 취했나 봐 하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신부는 눈물이 글썽이며 신랑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신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신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다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결혼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신랑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신랑을 말렸죠. 야, 술 취했어. 그만해. 하지만 신랑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돈도 없는 집에서 무슨 결혼이냐고. 신랑은 갑자기 손가락으로 신부의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것 봐. 이 드레스도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 싸구려 티 나는 거. 신부는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꿈꿔온 웨딩드레스였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객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장에서 저럴 수가 있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신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계속 욕설을 퍼부었죠. 시장에서 채소나 팔던 집안이 감히 우리 집안이랑 혼사를 맺어? 우습지도 않아. 신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신부와 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반듯하게 살아온 신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평생 딸을 지키기 위해 고생했는데 결국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다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급히 신랑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신랑은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피로 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자리를 피하려 일어섰죠. 신부는 바닥에 주저앉듯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평생 꿈꿔온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죠. 신랑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부를 향해 말했어요. 이래서 내가 반대한 거야. 집안이 안 맞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신랑의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죠. 역시 집안이 중요한 거야. 신부 집안이 너무 격이 낮았어. 어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모욕당한 적은 없었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딸을 향해 걸어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죠. 딸 곁에 다가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아, 일어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았죠.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 순간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꺼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신랑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걸음걸이였지만 기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신랑은 신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죠. 당장 이 드레스 벗고 나가. 신부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딸을 감싸며 신랑을 노려봤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섰죠. 어머니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신랑은 비틀거리며 신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말리려 했지만 신랑은 듣지 않았어요. 이 가짜 결혼식 당장 끝내야겠어. 신랑의 목소리는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신부는 어머니의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공포와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어머니는 딸을 더 꽉 껴안으며 신랑을 막아섰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손을 뻗어 신부의 드레스 자락을 잡았어요. 신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신랑의 손은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요. 제발. 신부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신랑은 오히려 더 세게 드레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얀 드레스 자락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레이스와 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피로 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신부는 찢어진 드레스를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지며 눈물을 쏟아냈죠. 신부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나왔습니다. 평생 꿈꿔온 하얀 드레스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드레스였는데 이렇게 무참히 찢겨나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장에서 저런 일이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눈을 가리며 외면했어요. 시장 친구들은 어머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떡해요? 이걸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내려다보며 눈물만 흘렸죠. 평생 딸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날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신랑은 찢어진 드레스를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신분이야. 시장 바닥 수준이지. 신랑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신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온 신부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찢어진 드레스 조각을 움켜쥐며 신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들만 신부를 향하고 있었죠. 신랑 측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부를 위로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죠. 이래서 내가 반대한 거야. 신랑의 어머니는 주변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집안이 안 맞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마치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혼사는 집안을 보고 해야 하는 건데, 시장 상인 집안이랑은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부와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생 참고 버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신랑과 신랑의 어머니를 향해 걸어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신랑의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신랑의 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돌아가세요.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거만한 말투였습니다. 평생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의 교만이 묻어났죠.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랑의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머니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죠. 신랑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 흥정이나 하던 시장으로 돌아가시죠. 여기는 당신네가 있을 곳이 아니오. 냉소적인 말투였어요. 평생 시장 상인을 깔보며 살아온 사람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죠. 찢어진 드레스 조각을 움켜쥔 채 몸을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짓밟게 두지 않겠어. 어머니는 다시 신랑 측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셨죠. 시장 바닥이라고, 가난하다고, 격이 낮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열었죠. 어머니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꺼내려는 걸까? 어머니는 세월이 묻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른 상태였지만 어머니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했죠. 신랑 측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장 상인 할머니가 뭘 꺼내나 보자. 또 구차한 변명이겠지.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딸의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죠. 딸아, 엄마가 너 지켜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딸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돈만 모은 줄 알았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어머니의 말에 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 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모든 시선이 어머니와 딸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신랑 측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열었죠. 당신들이 우릴 무시했다고 했죠. 시장 바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여전히 비웃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은 어머니가 건넨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눈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봉투를 쥔 채 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었죠. 평생 꿈꿔온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었죠. 딸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목소리는 떨렸고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딸을 부둥켜 안으며 어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우리를 짓밟게 두지 않겠어.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딸만큼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딸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울지 마. 이제부터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어머니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드레스를 보며 비웃음을 지었죠. 이제 현실을 알겠지? 내가 어떤 신분인지. 신랑의 말은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신부는 어머니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신랑 측 친척들도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집안이 안 맞으니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무리였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신부와 어머니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봤죠. 신랑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흥정이나 하던 시장으로 돌아가시오. 여기는 당신네가 있을 곳이 아니오.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평생 시장 상인을 낮춰본 사람의 태도였죠. 신랑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꼴 보기 싫으니 빨리 가세요.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지 말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는 결혼이었어요. 피로 연장은 신랑 측의 모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시장 친구들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 가요. 여기 있어봤자 상처만 받아요. 딸이랑 같이 나가요. 저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친구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천천히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아, 엄마 옆에 서 있어.
곧 다 끝날 거야. 딸은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으며 어머니 옆에 섰어요. 신랑 측 사람들은 어머니와 딸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죠. 보안요원 불러요. 저 사람들 좀 내보내게.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소란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여기 더 있으면 우리만 창피해져요. 빨리 내보내요. 하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신랑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죠. 신랑의 아버지는 그 눈빛에 잠시 주춤했어요.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시장 바닥이라고 무시했죠. 가난하다고, 격이 낮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사실이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거만한 말투였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좌판을 펴고 손님들과 흥정을 했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자랑하시려고 여기 서 계신 거예요? 냉소적인 말투였죠.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평생 장사하면서 모은 게 돈만이 아니란다. 딸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다시 신랑 측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다시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고 천천히 피로연장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신랑 측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어요. 어머니는 큰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시장 좌판 계약서라도 들고 오셨나? 비웃음이 섞인 말이었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어머니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죠. 어머니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서류를 보려고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그게 뭔데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상가 건물 등기증입니다. 순간 피로 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상가 건물? 설마 시장 구석에 있는 낡은 가게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피로 연장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5층짜리라고? 시내 중심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신랑의 부모도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평생 장사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았죠. 그렇게 20년을 모아서 이 건물을 샀어요.
신랑의 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훑어봤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신랑의 아버지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도 시장 사람들도 저만 알고 있었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죠. 어머니는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딸아,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내가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신랑 측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 피로 연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서류를 쥔 채 말을 잃었죠. 어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시장 바닥이고 누가 진짜 격이 없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마지막 비밀을 꺼낸 순간이었어요. 신랑의 아버지는 등기증을 들여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류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시내 중심가의 5층 건물, 그것도 상권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도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가짜 등기증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라고? 시장 상인이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니.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부와 어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신랑 측 친척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는데? 몇십억은 될 거야. 시장 상인이 어떻게 그런 건물을 감탄과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죠. 딸은 어머니 옆에 서서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우리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를 위해 평생 준비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죠.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무시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시장 친구들은 어머니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하셨어요. 역시 우리 친구. 하지만 신랑 측은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등기증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죠.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남아 있었어요. 신랑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건물이 있어도 교양이 없으면 소용없죠.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여전히 시장 바닥 아니에요?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렇지. 돈이 전부는 아니지. 집안의 품격이 중요한 거야. 어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교양이요?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드레스를 찢는 게 교양인가요?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게 품격인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신랑의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죠. 저는 평생 시장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을 깔보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교양이고 품격 아닌가요? 어머니의 말에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 신랑 측 하객들도 어머니의 말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신랑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요. 건물 하나 가졌다고 우쭐대지 마. 신랑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비틀거렸어요. 우리 집은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이 있어요. 신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신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예요. 어머니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신랑은 말문이 막혔어요.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신부를 보니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는 것 같았죠.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보며 자랐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시장 상인의 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신부는 신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순진하고 만만해 보여서 선택한 거였죠. 신부의 말에 신랑은 고개를 돌렸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부는 계속 말했죠. 이제 알았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어머니는 신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잘했어, 딸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들은 우리를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해요. 이 건물 하나로 우리 집안은 당신네보다 더 든든하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니의 말에 신랑의 아버지가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목소리가 높아졌죠.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시죠.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랑의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릴 가르치려고 해?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거친 말투였어요.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제요? 제 주제는 딸을 지키는 어머니입니다. 그게 제 전부예요. 어머니의 말은 간결했지만 강력했죠. 주변 하객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당신들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죠. 신부 측 하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평생 누리던 권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위협적인 말투였어요. 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를 더 모욕하시겠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시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신랑의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신랑이 신부의 드레스를 찢고 모욕을 준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오히려 신랑 측이 불리했거든요. 주변 친척들도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랑 측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겉으로는 품이 있는 척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어요. 사람을 돈과 신분으로만 평가했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말에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어머니의 말을 새겨듣고 있었죠. 신랑은 고개를 숙였고 신랑의 부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떠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딸을 모욕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어머니의 말은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피로 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신랑 측 사람들은 얼어붙은 표정이었고 신부 측 사람들은 어머니를 응원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등기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딸을 위한 겁니다. 딸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딸아,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시장 친구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신랑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신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신랑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랑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당신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날 겁니다. 어머니의 말은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신랑 측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딸은 천천히 피로 연장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두 사람을 애워싸며 함께 걸었죠. 하객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행복하세요. 격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죠. 딸도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으며 어머니와 함께 걸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신랑 측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피로 연장 밖으로 나온 어머니와 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웨딩홀 복도는 조용했고 안쪽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은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평생 꿈꿔온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진 게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못된 결혼보다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두 사람이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어머니와 딸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죠. 신랑의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건물 이야기 말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말을 더듬었죠. 어머니는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신랑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혹시 우리가 오해한 게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요? 아드님이 제 딸의 드레스를 찍고 당신들이 우릴 시장 바닥이라며 모욕한 게 오해인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신랑의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뒤이어 신랑의 어머니도 복도로 나왔죠. 잠깐만요. 우리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랑의 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만함이 사라지고 간청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의 물음에 신랑의 부모는 서로 눈치를 봤죠. 신랑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 시내 중심가 5층짜리라고 하셨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신랑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죠. 그 정도 자산이면 우리 집안과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어요. 아까는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딸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신랑의 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신랑의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거짓스러웠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시는 건가요? 우리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뭐라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딸이 나섰습니다. 결국 당신들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우릴 무시하더니 이제는 태도를 바꾸다니 역겹네요. 신랑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어머니와 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죠.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제 딸이 당한 모욕을 어떻게 용서해요?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평생 꿈꿔온 결혼식에서 드레스가 찢기고 시장 바닥이라며 욕을 들었는데 그걸 한 번의 실수라고 넘기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복도 안쪽에서 신랑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얼굴이 붉었어요. 다들 뭐 하는 거야? 신랑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막아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냐?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듣지 않았어요. 신부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죠. 야, 너 진짜 집에 돈이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신랑의 말투는 여전히 무례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본 거잖아요. 신랑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부의 말이 가슴에 꽂힌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 신랑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신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해요. 신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신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신랑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하지만 신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신랑 앞에 섰습니다. 제 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신랑은 어머니를 밀치려 했지만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았죠.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야.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신랑은 분해서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신랑의 부모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말에 신랑의 부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신랑의 부모가 뒤에서 불렀어요.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와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웨딩홀 밖으로 나왔죠. 밖은 햇살이 따뜻했고 맑은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 후련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었죠.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야. 시장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친구들이 어머니와 딸을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토닥였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딸을 위해 평생 준비하다니 친구들의 칭찬에 어머니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라면 누구나 할 일이에요. 어머니의 말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웨딩홀 안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봤고 신부 측 하객들은 어머니와 딸을 찾으며 웅성거렸죠. 신랑의 부모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신랑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피로 연장에 남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딸은 찢어진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 엄마가 힘들게 마련해 준 건데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드레스는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자존심은 지켜야 했어. 어머니의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을까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딸을 안으며 말했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택시가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장 근처였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았고 온갖 모욕을 참으며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늘 딸을 지켜냈으니까요. 어머니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머니의 물음에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랑 함께 살 거예요. 당당하게. 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었죠. 그래. 우리 둘이면 충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의 상처는 아팠지만 두 사람은 더 강해졌어요. 집에 도착한 어머니와 딸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평화로웠어요. 딸은 찢어진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딸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지켜온 딸이 오늘 큰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넸죠. 마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거야. 딸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잠시 후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난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날 위해 준비해 주신 줄.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나를 키우고 또 이렇게 건물까지 마련하시고 나는 엄마한테 뭘 해드린 게 있나요?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잘 자라준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어머니의 말에 딸은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시장에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고 딸의 말을 듣던 어머니가 말했죠. 그래, 힘들었어.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어머니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딸아, 세상은 가진 게 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짜 가진 건 마음이야. 그리고 널 위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었어. 어머니의 말은 따뜻하고 진실했어요. 딸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힘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딸을 안으며 대답했죠. 나도 사랑한다, 딸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고생과 오늘의 아픔이 서로의 체온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와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파혼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평생을 딸을 위해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다니, 그 나이에도 딸을 지켜내다니 정말 대단해.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딸은 어머니 옆에서 시장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몇 달이 지나고 딸은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을 활용하고 싶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딸을 응원했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딸은 어머니 소유의 건물 1층에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카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도와주었고 단골 손님들도 응원을 보냈어요. 개업날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해. 잘 될 거야.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페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손님들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대단해요. 사람들의 응원이 딸에게 큰 힘이 되었죠. 딸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 딸은 늘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단골이 되어 자주 오더니 어느 날 딸에게 말을 걸었죠.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져요. 딸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어요.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딸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 어머니의 말에 딸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죠. 엄마,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딸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머니와 딸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의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입은 두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시장 일을 조금씩 줄이고 딸의 카페를 도왔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딸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나날들이었죠. 어머니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친구들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당신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아니에요. 딸이 있어서 복받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딸은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딸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딸도 웃으며 말했죠. 나도 행복해요, 엄마. 엄마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따뜻한 빛이 카페 안을 비췄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의 고생 끝에 찾아온 평화였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모욕당한 어머니와 딸이 당당하게 맞선 이야기, 그리고 평생 모은 돈으로 건물을 마련해 딸을 지켜낸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돈보다도 큰 건 부모의 사랑과 자존심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고 젊은 부모들은 어머니를 본받으려 했죠. 나도 저렇게 자식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저런 부모가 되고 싶어?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신랑과 신랑의 가족은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추태가 알려지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평판이 크게 떨어졌어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와 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야. 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두 사람은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해가 바뀌고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딸은 편집자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바람이었죠. 딸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알아가 볼게요. 딸의 대답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어느 봄날 아침, 어머니와 딸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엄마, 여기가 다 우리 건물이에요? 딸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평생 모은 결실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거야. 딸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우리 둘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웃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고 햇살은 밝게 빛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죠. 시장 상인의 딸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을 되찾은 한 여인으로, 그리고 평생 딸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두 사람은 당당하게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